3학년 부분 2학기 전기 파트 전 시간에 이어서 산소 같은 과학 전 시간에 이어서 18페이지 이제 오늘은 전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압. 자, 전압이라는 건 바로 시작할게요. 전압이라는 건 전기적 압력을 의미하는 거죠. 즉, 그럼 전기적인 압력을 가해준다면 결국은 자유전자를 푸시하는 힘이에요. 자유전자, 도선 속을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 자유전자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면요. 자유전자가 전하를 운반하고 그 전하의 운반의 즉 운반된 전하의 개수가 전류를 대변한다고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대체 자유전자라는 놈이 전하를 운반하는데 자, 전번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만 정리를 좀 하면요. 자, 자유전자의 흐름이 곧 자유전자가 뭐를 운반한다고요? 전하를 운반한다고요. 운반. 그러면 결국은 운반된 전하량이 전류를 의미하더라. 즉 전류의 세기를 의미하더라. 여기까지는 배웠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설명했습니다. 자, 전하를 운반하는데, 자, 그러면 자유전자의 흐름이 전하를 운반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이 앞전 단계의 개념이 필요하죠. 대체 자유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데, 그 원천적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을 배울 시간, 즉, 전압이라는 조건은 자유전자를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원동력인 전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시겠죠? 18페이지고요. 전압 볼게요.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래서 4는 볼트를 쓴다는 거,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을 전기회로의 비유, 그래서 수압이라는 게 전압,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압은 뭐예요?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압력을 주는 거니까 얘는 수압으로 대변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압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수압. 자,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은 뭐예요? 거기에 이제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물의 흐름은 흐를 유자 전기의 흐름이니까 거꾸로 쓸까요? 거꾸로 써야 되겠죠? 자, 물의 흐름 다시요. 물의 흐름은 전기의 흐름이니까 뭐예요? 전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물의 흐름은 전류.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건 수압. 그 다음에 펌프라는 게 있어요. 펌프. 펌프라는 얘기는 물을 올려서 수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전기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전기에서 얘기하면 전압을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뭐죠? 전지죠, 전지. 그죠? 그래서 전지는 펌프에 해당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전지가 전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왜 시중에 흔히 건전지는 뭐 몇 볼트짜리니 1.5볼트짜리니 또는 뭐 3볼트짜리니 9볼트짜리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자, 전기가 흘러가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기가 흘러가는 선을 도선. 그러면 도선이라는 얘기는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파이프가 되겠네요. 그렇죠? 파이프.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파이프.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물레방아라는 게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물의 흐름에 의해서 물레방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일. 그러면 결국은 전기에서는 어떤 전류를 공급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매개체가 누굽니까? 전구죠, 전구. 전구에서 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구가 물레방아. 그 다음에 전기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 그죠?
그럼 뭐 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라는 얘기는 전류를 잠시만요. 소주님 혹시 도선하고 전선하고 다른 건가요? 도선하고 전선하고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의미를 두자면 도선은 직류전기가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변되는 직류전기가 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도선 또는 뭐 회로 내에서 또 돌아가는 게 도선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선이라는 얘기는 일반 교류전기 즉 가정용 전기나 또는 고압전선, 고압 그러니까 전류, 교류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매개체가 전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서로는 또 어차피 뭐 똑같이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미묘한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스위치는 단속장치죠. 단속장치. 오케이? 단속장치. 자, 그러면 물에서의 단속장치는 뭐예요? 밸브죠. 밸브. 밸브를 열고 닫음으로써 물이 흘러가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에 전압계가 나오는데 전압계는 좀 설명하기 전에 전류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계의 특징, 그 다음에 전류계의 사용법 요거를 좀 복습을 하고 전압계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지우고 이동을 할게요. 전류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전압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계 사용법 지난번에 분명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류계의 사용법. 첫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그냥 순서 없이 갑시다. 순서 없이. 첫째는 뭐예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달라라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단자는 최대값부터 최소값 순으로 오케이. 최대값인가요? 밖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순으로 가져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였죠? 회로에 직접 연결하면 회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자,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했어요. 왜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고 그러냐면 허용치 이상의 센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네, 존잘님 어서 오십시오. 존잘님 어서 오시고요. 회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센 전류가 흘러서 전류계 사용법에서 회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센 전류가 흘러서 전류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존잘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회로에 직렬 연결해달라. 회로에 직렬 연결해달라. 복습하고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복습을 할게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플러스 단자를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다는 거. 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볼게요.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건전지가 있는데요. 모기가 막 돌아다니네. 그죠?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직류 전류계를 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건전지가 긴 부분이 플러스 극이죠. 자, 플러스 극이죠. 긴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죠. 짧은 부분이. 그쵸? 그러면 플러스 극이다. 간다. 여기가 플러스 단자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단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쭉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오케이? 그거를 거꾸로 제가 뒤집어서 증명해냈었죠. 그죠? 어떻게 뒤집었느냐? 잘 봐요. 전류의 흐름은요. 전류는 항상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전류는. 오케이?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더라. 오케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더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계 또한 전류계라는 계측기기죠. 계측기기 전류계 내부의 회로는요. 자, 다시 전류계 내부의 회로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배분을 합니다. 만듭니다. 즉 전류계 내부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가도록 규칙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증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증명한다고 아시겠죠? 자,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거 부러졌네요. 이거 왜 부러졌죠? 오 마이 갓. 자, 그냥 이걸로 씁시다. 자, 플러스극인데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극인데 플러스 단자로 연결했다고 쳐봐요. 플러스 단자로. 오케이? 이렇게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플러스극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야 되니까 플러스극에서 출발해서 쭉쭉쭉쭉 전류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류계 내부에서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잠시만요. 아, 모기가 막 돌아다녀요. 조만간 나를 뜯어먹겠죠?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모기가 돌아다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전류계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즉, 전류계 내에서 전류가 거꾸로 흘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막 카메라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데? 이 방송사고인데요, 방송사고. 막 분필도 부러질 뻔들어. 잠시만요. 자, 그럼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잠시만요. 망했네요. 어떻게 빼야죠? 자, 아무튼 모기가 사람을 흘려놨어요.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은 전류계 내에서도 플러스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극이면 전류의 규칙성에 해당하는 흐름대로 이어줘야 한다. 즉 뭐예요? 플러스극은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극은 마이너스의 단자에 연결해줘야, 오케이? 연결해줘야 전류의 흐름의 규칙성을 위배하지 않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 설명했으니까요. 지우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그 다음에 드론 폴더를 다시 시켜야겠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회로의 직렬 연결. 자, 지금은 얘는요. 전류계의 사용법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전류계의 사용법. 그럼 전류계의 사용법이다. 자, 그러면 왜 회로에 직렬을 연결을 해야 되느냐 라는 조건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전류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흘러간 전하량. 뭐라고요? 흘러간 전하량. 이게 전류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꼬마 전구에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꼬마 전구에 흘러간 전류의 세기를 우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반증합시다. 병렬 연결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병렬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하지 않고 병렬 연결했을 때 어떠한 모순점이 발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꼬마 전구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꼬마 전구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럼 이 꼬마 전구에 흘러가는 전하량, 즉 전하의 수, 즉 전류를 측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류계를 이렇게 병렬 연결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병렬 연결.
자, 그러면 전화를 운반하는 매개체가 전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전화를 운반하는 매개체가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정해요, 그냥 전화량을. 오케이. 자, 이 건전지의 마이너스에서 100개의 전화량이 흘러갔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그냥 여기 우리끼리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흘러간 전화량이 1개였을 때를 우리가 1A라고 규정합시다.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100개니까. 얘가 100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쭉 가겠죠. 100개, 100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전류를 측정하면 100개가 지나가니까 여기는 몇 암페어가 측정되겠다. 100암페어가 측정되겠죠. 그죠? 그죠? 쭉 갑니다. 근데 문제는 병렬 연결했을 때는 아하, 가는 길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이쪽으로 100개가 다 흘러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식. 잠시만요. 모기 좀 잡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기는요. 저기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잠깐만 끊고요. 이 자식아. 야, 임마, 방송 중이야. 미치겠네. 생쇼를 하네요. 지금 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되게 신경 쓰이게 하네요. 모기가. 죄송합니다. 모기가 되게 신경 쓰여요. 자, 죄송합니다. 소주님. 자. 그럼 여기 흘러갈 때는 100A인데요. 만약에 이쪽으로 100개가 다 흘러갔다고 치면요. 100개가 다 흘러갔다고 친다면 이렇게 간 게 100개니까 이쪽으로 간 건 없네요. 0개네. 그럼 전류가 측정이 안 되죠. 0이니까요. 0이니까. 피 나왔어요. 모기를 잡고 피가 나왔습니까? 근데 얘는 아직 제 피 맛을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피 맛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간지러운데 지금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뜯어먹으려고 막 덤벼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이 나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무튼 이따 오면은 제가 지금 여기 봐요. 잠시만요.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얘 잡다가 방송 끝나겠네요. 그냥 제 살로 일단 유인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생방송 도중에 잠깐만 모기 잡는 방송이 돼버렸어요 진짜. 근데 자꾸 이게 화면에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신경 쓰이는데요. 모기가 카메라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막 갈매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그죠? 초점 잡아. 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모기 잡는 방송을 그냥 한 시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 연결되면 1, 2 가는 개수하고 흘러간 전화량이 죄송합니다. 수업에 집중 못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소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기를 잡고 방송을 다시 리방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모기를 잡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잠시만 방송 리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효주님 모기를 잡고 제가 방송을 할게요. 죄송합니다.